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 일러스트 고급 활용 여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둥근 유리 만들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유리 만들기 실습입니다. 예제 파일 2개 올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 사진 또한 준비하셔서 눈사람 이미지 대신에 여러분들 사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은 snow.psd 파일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now.psd 파일을 살펴보면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받침, 그림자, 배경 이렇게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툴 패널에서 툴 패널 도구 상자에서 원형 도구를 선택합니다. 사각형 도구 가만히 눌러보면 아래쪽에 타원 도구, 엘립스 툴이 있죠. 이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 둥근 원을, 정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정원을 그릴 때는 그냥 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타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Shift와 함께 Alt키를 누르면 내가 클릭한 지점부터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제가 이번에 원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받침대의 위치를 잘 맞춰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때 이동시키기 위해서 아직 마우스에서 손 떼지 않았는데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요. 위치를 잡은 다음에 마우스에서 아직 손 떼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손 떼고요. 왜냐하면 위치를 조정했기 때문에. 도형을 그리는 중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Alt키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서부터 그릴 수 있게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면서 크기를 키우면서 위치 조정을 위해서 다시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한 다음엔 스페이스바에서 손 떼시고 다시 크기를 조정하는데 이때 이렇게 제가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우스에서 손 뗐고요. 흰색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흰색으로 정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흰색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서 다른 컬러로 그림 타원이 만들어졌을 경우엔 위쪽 옵션에서 칠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흰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흰색으로 정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만들어진 원을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투명한 구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원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이 타원 레이어의 칠 부분, 여기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7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있어요. 영문 버전은 fil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0%로 만들어 줍니다. 0%. 그러면 화면에서 이미지가 사라졌죠. 7 부분을 0%로 만들어서 화면에서 이미지는 사라지게 해주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투명한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아래쪽에 보시면 FX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획 선택해 볼게요. 영문 버전은 스트로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크기는 10픽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너 사이드
이너 사이드, 즉 안쪽으로 선택해 주고요. 혼합 모드는 블렌딩 모드는 노멀, 표준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100%로 하면 너무 하얗게 쨍한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라인의 불투명도는 50%로 입력을 해줘요. 중복 인쇄는 선택하지 않고요. 칠 유형을 색상으로 선택한 다음에 색상은 마찬가지로 흰색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서 색상 번호를 FFFFFF F 6개 넣어서 흰색으로 선택해 주고 OK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볼게요. 이와 같이 첫 번째 획, 스트로크라는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었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내부 그림자 한번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라인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 선택합니다. 내부 그림자, 그리고 옵션을 자 볼게요. 위쪽에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로 선택해 줍니다. 소프트 라이트로 선택해 주시고요. 색상은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색상 번호를 4949449 한 좀 어두운 그레이 계열로 선택을 해줍니다. 네, 4949449 그리고 우리가 칠 부분을 여기서 0%로 해줬기 때문에 불투명도는 100%로 해주시면 돼요. 100%로 해주시고 자, 앵글, 각도를 전체 조명 사용을 해제하시고 각도를 마이너스 60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슬쩍 이렇게 조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명의 거리는 232 픽셀, 경계 감소, 초크는 0%로 해주시고요. 크기, 사이즈를 250 정도 넣어줍니다. 다음에 품질, 퀄리티 부분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옵션을 좀 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원으로 하프 라운드로 선택해 주시면 윤곽선 부분이 부드럽게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이즈는 투명 유리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노이즈는 0%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 확인해 주십니다. 자, 이번엔 내부 강선까지 내부 그림자까지 슬쩍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FX 마지막이 아니고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내부 광선. 내부 그림자만으로는 투명한 유리 표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내부 광선을 넣어줍니다. 이너 글로우. 자, 이너 글로우의 옵션은 혼합 모드는 마찬가지 소프트 라이트로 넣어줍니다. 부드럽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불투명도 100%, 오파시티 100%, 노이즈 0%, 그리고 컬러는 흰색으로 선택해 주고요. 그라디언트는 이와 같이 흰색에서 점점 투명하게 퍼지는 옵션으로 그라디언트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흰색 내부 광선을 넣어주되 그라디언트 점점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고요. 엘리먼트 요소 부분은 테크닉은 소프트 더 부드럽게로 선택해 주고요. 소스는 엣지 부분으로 넣어줍니다. 중앙으로 가게 되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부분에 이너글로우 넣어주시고요. 경계 감소는 10%, 크기는 68%의 내부 광선, 이너글로우 넣어줍니다. 윤곽선은 선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범위 50%, 파형은
0%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까지 넣어봅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하게 되면 나타나는 대화 상자 옵션에 혼합 모드는 오버레이로 선택해 주고요. 오파시티 100%, 그라디언트 마찬가지로 흰색에서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그라디언트로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 스타일은 선형이 아닌 방사형으로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에 맞춤 옵션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각도는 좌측 상단에서 중앙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120도 120도 넣어 주시고요. 스케일 100% 이렇게 선택해서 오케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약간 투명한 구가 만들어졌어요. 투명한 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들어진 입체원에 빛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추가.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새로운 레이어 추가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만들어진 레이어에 빛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변경은 선택하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빛 레이어가 만들어졌으면 툴 패널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셔서 정사각형 만드셔야 됩니다. 정사각형에 이와 같이 선택 영역을 만들어줘요. 정사각형 선택 영역을 만들기 위해선 제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화면에 꽉 차는 정사각형의 선택 영역을 만들고 위치를 이와 같이 이 정원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해줍니다. 자, 빛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각형 선택 툴로 정사각형의 선택 영역을 만들었고요. 이 만들어진 선택 영역에 검정색을 칠해 볼게요. 지금 저는 이렇게 배경 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꿔서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전경색을 이 사각 영역에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와 좌판의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전경색을 선택 영역에 칠해 주시거나 페인트 버킷 툴, 그라디언트 툴 가만히 눌러보면 페인트 통 도구가 있어요. 이 페인트 통 도구로 전경색을 클릭해서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경색, 즉 검정색으로 선택 영역을 빛 레이어에 칠해준 다음에 선택 영역이 이렇게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필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 화면에 필터가 들어가거든요. 자, 선택 영역이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필터 렌더 선택하시고 렌즈 플레어 선택합니다. 렌즈 플레어 선택해서 렌즈 유형을 50에서 300mm 줌으로 선택하시고요. 브라이트니스 이걸 150%로 입력해 줍니다. 150%로 입력해 주고 가운데 보면 십자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심이 있는데요. 이 중심을 그대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줍니다. 가운데로 몰아줘요. 가운데로 적당히 이렇게 몰아주시고요. 오케이 해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 선택 영역이 선택되어져 있어야 이 부분에만 렌즈 플레어가 적용이 되고 만일 선택 영역이 없으면 바깥쪽까지 퍼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선택 영역을 만드시고 자 이번에는 입체적인 원의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터에서 왜곡 선택하시고 디스톨트 선택하셔서 폴라 코디네이트 즉 극좌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극좌표 선택하셔서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옵션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왜곡되어진 빛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왜곡되어진 빛을 볼 수 있고 선택 영역을 우리가 지금 화면에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자, 타원 1을 선택하시되 컨트롤 누르면서 여기 타원 1의 썸네일을 클릭하면 선택 영역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선택 타원 1의 크기만큼 선택 영역을 바꿔주시고 어떻게 선택 영역 바꾼다고 했나요? 컨트롤 키 누르면서 이 앞부분 타원 1의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빈 레이어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 영역만큼 만들어지면서 요 빛 레이어가 요만큼만 보이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크기랑 위치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자, 빛 레이어의 썸네일과 레이어 마스크 사이에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링크를 해제하시고 링크를 클릭하면 해지가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또 다시 연결됩니다. 일단 링크를 해지하시고 썸네일 부분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썸네일 부분만 선택해서 컨트롤 T 하게 되면 썸네일 부분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전을 좀 시켜주고요. 좌측 상단에서 중앙으로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부분을 수정해 주고요. 크기 또한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Alt키를 누르면서 조금 수정해 봅니다. Alt키를 누르면서 수정하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크기 조금 조절해 주고요. 크기도 조절해 주고 위치도 조절해 줘서 적정하게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엔터 눌러서 컨트롤 T 해가지고 위치와 크기 조절해 줬고 수정이 되었으면 엔터키 눌러서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링크를 연결해 줍니다. 자, 검정색으로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여기 빛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선택해 주시면 자, 화면처럼 밝은 부분만 검정 스크린은 밝은 부분들을 더 강조하게 되는 블렌딩 모드죠. 그래서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설정해 주고 이 부분의 밝은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빈 레이어의 레벨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 조정 레벨 선택해서 수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미지 메뉴 조정 어드저스먼트 레벨 선택하셔서 여기 수치 어두운 부분의 수치를 45로 넣어주시고 중간 부분 0.75 이 정도 7375 네 그리고 제일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을 181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훨씬 더 강한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에 눈사람 이미지 가져올게요. 자, 눈사람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컨셉에 맞는 사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넣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올게요. 눈사람 이미지는 배경이 투명하게 완성되어져 있는 PSD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레이어의 위치를 받침 레이어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할게요. 옮겨주고요. 크기도 좀 눈사람 레이어 선택해서 컨트롤 T 해서 크기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조절해서 위치 맞춰 줄게요. Alt키를 누르면서 조정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조정이 됩니다. 자, 크기 조정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눈사람 이미지도 여기 구 크기만큼만 보여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 크기만큼을 먼저 선택 영역으로 만들게요. 컨트롤 키 누르면서 이 타원 1의 썸네일을 클릭하면 구 크기만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안쪽 이미지는 조금 더 작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조금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 축소는요. 이렇게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셀렉트 선택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 수정 메뉴 Modify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축소 또는 Contract 영문 버전은 Contract 선택해서 축소량을 제가 50픽셀 정도 입력할게요. 50픽셀 입력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선택 영역이 훨씬 더 수정됐죠. 축소됐어요. 자, 이렇게 축소된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으면 눈사람 레이어 선택하시고 레이어 마스크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수정된 크기만큼만 보여지게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마무리. 저 아랫부분의 이미지가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 볼게요. 잘라내기 전에 우리 눈사람 레이어를 선택해서 조금 더 입체감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눈사람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 선택해서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은 이너 베벨, 내부 경사 선택하고요. 기법은 거칠게 깎기, 영문 버전은 치즐 하드 선택하시면 돼요. 치즐 하드. 그 다음에 깊이는 한 100%, 그리고 크기는 226, 방향은 위로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는 한 16픽셀 정도 넣어줍니다. 자, 각도는 125도 전체 조명 사용했고요. 그리고 높이는 27 정도, 27 정도 넣어 볼게요. 높이를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광택 윤곽선 글로스 컨투어를 선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여기 선형으로 선택하시고요. 밝은 영역 모드는 오버레이로 선택해 주시고요. 흰색, 오버레이 흰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오파시티 80으로 넣어줍니다. 밝은 영역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림자 모드는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선택해 주시고 검정색으로 선택해서 불투명도는 30%로 입력해서 OK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사진이 입체감 있게 바뀌었어요. 컨트롤 Z 해볼까요? 조금 전에 베벨 앤 엠보스를 넣지 않았을 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입체감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구 안에 들어가 있는 입체감 느낌을 표현해 줬습니다. 이제 아래쪽을 좀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르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빛 레이어, 타원 레이어, 눈사람 레이어를 각각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Shift를 누르면서 빛 레이어, 타원 레이어, 눈사람 레이어 3개를 선택하시면 각각 이렇게 선택되죠. 자, 선택된 상태에서 Ctrl G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그룹 이름을 스노우돔이라고 넣을게요. 스노우돔. 자, 이 스노우돔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펜툴로 제가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펜툴로 잘 보여야 되는 부분 이렇게 선택하되 조금 동그란 느낌으로 Shift 누르면서 동그란 느낌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Shift 직선을 만들 땐 Shift 이렇게 위쪽 부분만 잘 보이게 할 부분만 이렇게 선택 펜툴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패스라는 패널에서 작업 패스 영역을 여기 좌측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 아이콘 클릭하면 작업된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 패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노우돔 선택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스노우돔이라는 레이어 그룹을 레이어 마스크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런데 조금 원 부분이 좀 어색했나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 원 부분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 주고요. 선택 영역을 이렇게 변경해서 선택 영역을 좀 자연스럽게 변경해서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변경해 주고 크기 형태를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줍니다. 완료가 됐으면 OK. 다음에 스노우돔 여기 레이어 마스크 선택해서 이 부분을 흰색으로 다시 채워줄게요. Alt와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채워주면 다시 형태가 보이게 되죠.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더 잘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선택해서 검정색으로 채워줘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유리구슬 안에 들어있는 나의 이미지 사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 영역 추가해 볼게요. 아래쪽 사각형으로 추가해서 네, D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리구슬 만들기 둥근 유리 만들기 실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 잘 하셔서 최종 결과물 다시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